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곡의 참아설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설이라고 하는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한 글인데요. 이것에 화자의 혹은 이 글쓴이의 의견을 덧붙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설의 구성을 보신다면 2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사실 플러스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목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말맞자입니다. 말을 빌렸던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신 후에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확인하는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이 글에 등장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말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말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개인의 경험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빌림에 있어서 나의 태도가 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자, 말을 빌렸을 때 내가 안 좋은 말. 그럼 안 좋은 말이라고 하면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 이동의 수단이니까 지금 조금 비유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 내가 빌렸는데 무엇을 빌렸을까? 경차. 작은 거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경차를 빌렸어요. 그러면 작은 차를 빌리다 보니까 그 야위고 조금 안 좋은 말을 빌리면 어떻죠? 얘가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 거 아닌데. 그래서 뭐 하게 된다라는 거야? 조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혹여 내가 얘를 빌렸는데 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어디 부러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 이 말을 탔을 때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야, 줄어든다는 말이야. 그쵸?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좋은 말을 빌렸어. 그럼 여기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좋다라는 말일 거잖아요. 잘생기고 잘 달려. 그럼 뭐 벤츠를 빌렸다고 해봐. 그럼 어때? 얘 성능이 장난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 빌렸으니까 기분 내고 싶을 거잖아. 그럼 조심해요? 아니요. 조심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얘 튼튼하고 어떻게 얘 성능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거 탔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의기양양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다가올 거라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위험과 근심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 작가가 내가 말을 빌릴 때 어떤 것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뭐한다?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의 마음은 쉽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빌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조심조심 사용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말 얘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아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먼저 얘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무엇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아까 했었죠.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에 따라서 나의 심리가 뭐했다? 변화가 되더라. 자, 의견. 힘이나 권세,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한 자기 소유는 없다. 뭐다? 무소유의 상태다. 요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나라고 등장하는 이곡이라는 사람은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빌려 탔던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빌린 말이 좋았거나 나빴거나에 따라서 나의 심리 상태가 변화함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깨달음을 얻지요. 어떤 깨달음이었다? 아,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깨닫는 글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을 빌려 타는 이유가 나오죠.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 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아까 어떤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말을 얻었을 경우는 아무리 급해도 채찍질을 해요, 못해요? 그렇죠. 채찍질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좋지 않은 말 타니까 어쩌지 전전긍긍해. 조심조심 한다라는 거죠. 또 개천이나 도랑,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고 납니다. 자, 후회하는 일이 그래서 거의 없었다. 그러면 위험이 뭐하다는 거야?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럼 반면에라고 하는 거는 대조적인 걸 얘기할 거라는 거네요.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는 내가 어떻게 태도가 벌써 오만방자해, 의기양양해. 그래서 어떻게 채찍질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도 놓아. 어떻게 너 얼마나 잘 달리나 볼까? 자, 그럼 여기 나왔네요. 노둔하고 약한 말을 빌려 탔을 때 준말을 빌렸을 때 자신의 심리 변화다. 결국 어떻게 해요?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뭐였다? 달라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했다. 어떤 말 탈 때예요? 굉장히 빠르고 좋은 말 탈 때요. 그러나 간혹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내가 유쾌하게 질주한 만큼 나에게 떨어지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지.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여기서부터 작가의 앞에까지가 경험이었다면 작가의 뭐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깨달음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오히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좋은 말 할 때는 내가 막 달리고 싶고 역한 거 할 때는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하물며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무엇 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덜 소중하게 여기는 거 더 심할 거라는 거지. 이 마음의 변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물었어요. 서리적 표현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구절 잘 보셔야 합니다. 임금님은요, 누구에게 빌렸대요?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렸고, 그래서 존귀하고 부유하다.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다. 그럼 신하는 누구에게? 임금님에게 권세를 빌렸어. 임금님 나 잠깐 맡긴 거거든. 그래서 너 귀한 신분이 되는 거야. 자식도 어떻게? 어버이에게 받은 거고, 지엄이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 물려받은 거고, 비복이라고 하는 건 종들도 주인에게서 다 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길 뿐 끝내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아, 이미 내가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빌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뭔 거야? 자신의 소유를 빌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지요. 어찌 미혹된 일이지 않겠는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은 소유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생각이라던가 깨달음이 필요해. 그러다 혹 잠깐 빌렸던 것들을 되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만방의 임금도 뭐가 된다? 독부가 된다. 그런데 뭐야? 독재자 된다는 거지. 잠깐 빌린 건데 그것을 뺏는다고 한다면. 백승은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이다. 더구나 미천한 자의 경우에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그러니까 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의 변화나 이런 게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맹자가 말하기를, 그럼 맹자의 말을 가지고 왔어요. 인용했어요. 오래도록 차용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 느꼈어. 그래서 참아설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단다.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소유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맹자의 말을 보니까 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내가 말을 빌려서 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도 빌리지 않은 것은 없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작품에 집필 의도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잘못된 소유관념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 즉 무소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네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온전히 다 뭐 한 거니까 빌린 거니까 아껴야지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 미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줘야 한다? 빌린 것이 많지 않은 자. 자, 그럼 작품 내려가 볼게요. 빌리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자, 죄송합니다. 끝에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자, 보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교재 보시고 하나 확인할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린 것이다. 자, 빌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의미야?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적인 의미로 즉 인간이 가진 것의 근원은 내 거가 아니다. 자,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창작 의도는 무엇이다? 자, 어떤 거 무소유 참뜻을 좀 알아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었고요. 설이었습니다. 경험 들어갔고요. 자신을 반성하지요. 자, 사실과 의견의 몇 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단 구성으로 있다. 주제는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 얘기하고 싶었다. 참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빌렸던 개인의 경험 맞죠? 그래서 이거 소유에 대한 보편적 깨달음까지 나갔다. 그래서 임금도 누구에게 백성에게 빌린 것, 신하도 임금에게 권세를 빌린 것. 그래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적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사실과 경험을 일반한 의견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말의 상태에 따라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 준 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의견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무엇을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글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한 것이다. 빌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제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를 무엇하고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이냐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무엇을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글쓴이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른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잘못되어 있는 소유 관념에 대해서 너 정신 차려 비판하고 싶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랑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자, 뭐죠? 일상적 경험을 얘기했어요. 어떤 일상적 경험이었어요? 내가 말을 빌렸잖아.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심리는 이렇게 변화했지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의견을 덧붙였습니까? 힘과 권세에서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빌린 거지.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렇다면 참된 자세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자세야? 소유하지 않는 것. 안분지족이라는 건 가난하지만 그 안에 분수를 지키는 것. 소유에 대해서 뭐하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 내 것이 아니다. 빌린 것이다. 그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가지고요. OX 문제로 확인하는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이 글은 남에게 빌린 물건을 원상태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원상태의 모습이 아니었죠. 원상태가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자, 2번. 이 글에서 임금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며 보살펴야 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임금은 백성을 보살펴라가 아니라 백성은 임금에게 빌린 거잖아. 권세를.
빌린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맹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 이 글은 사람이 지닌 것 중 본래 자기의 소유의 것은 없고 모두 빌려온 거지.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이 글은 자식이 어버이에게 의지하는 거 자연 이런 얘기 안 했지. 자식은 어버이에게 빌렸다라는 얘기했어요. 이 글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맞습니다. 이 글은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에이 이런 얘기 없었지. 내 생각 얘기하고 있었지.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 사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 내가 빌렸던 경험, 무엇을 빌렸던? 말을 빌렸던 경험. 권위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누구의 말을 얘기했어요? 맹자의 말을 인용했지요. 이 글은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삶의 보편적 차원으로 일반화시켰지? 맞습니다. 말을 빌렸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잘 먹어. 자, 이 글은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그쵸? 교훈적 의미 하고 싶잖아요. 어떤 거?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랑 그거까지 한번 확인할게요. 서술형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글은 땡땡과 땡땡의 2단 구성의 방식을 취한다. 잘 봐야겠지요. 2단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사실과 의견의 2단 구성입니다. 이 글은 말을 빌렸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그렇지 소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었다.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변하는 과정이 나타난 구절을 찾아라. 아까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임금은 누구로부터? 그렇죠. 백성으로부터 권력을 빌린 거다. 그래서 빌렸다라는 단어 썼어요. 참화설이라는 걸 통해서 작가가 궁극경,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 뭐다? 그쵸. 무소유의 의미.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소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얘기하고 싶었죠. 야인말을 타게 되었을 때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왜 그래요? 내가 뭐하니까? 전전긍긍한다 그랬죠. 전전긍긍하니까 뭐 할 일이 없다? 위험할 일이 없다. 자, 이 곡이 마지막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지었다. 그러면 이때 느껴지는 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내가 그동안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겠구나. 잘못된 소유에 대한 경계. 자, 그 다음 미천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 아까 미천한 자 어떤 자였어요? 그렇죠. 빌린 것이 많지 않은 자. 빌린 것이 많지 않아도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공부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지막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참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빌렸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말이었지만 빨리 달리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썼을 때 화자의 마음의 상태는 즉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소유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다. 즉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소유의 관념을 바로잡고 어떻게 너무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